너 같은 늙은이는 요양원에 처박혀야 돼.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든지. 미영이 순자의 뺨을 찰싹 때리며 악마처럼 소리쳤어요. 순자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철우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준호 깰라. 라며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철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순자가 피투성이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먹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준호는 이 모든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부모도 인간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인간 말종들이야. 라고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오늘도 얼굴에 멍을 달고 동네 상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왼쪽 눈가가 퍼렇게 부어올라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죠. 6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얼굴의 상처 때문에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또 어디 다치셨나? 인근 상점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으로 멍든 부위를 가렸어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틀에 부딪혔어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순자는 연습해둔 듯한 자연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순자의 설명을 듣는 아주머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순자는 뺨에 붉은 자국을 달고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도 넘어져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멍이 들어 있으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쉽게 멍이 들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다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이 오히려 순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상점 앞에 더 오래 서 있으면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늦게 돌아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68살의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닥치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순자의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어요. 아들 철우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대학생인 손자 준호까지 함께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집안일도 안 하고 또 돌아다니셨나 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은 짐짝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느낌만 가득했죠. 순자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 좀 보고 왔어. 저녁 준비하려고. 순자는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장 보는 것도 이제 제대로 못하시면서 뭘 하러 나가세요. 나이 먹은 게 죄는 아니지만 집에서라도 얌전히 계시면 안 되나요? 미영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순자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대꾸를 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아들 철우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마치 순자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손자 준호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왜 그렇게 부으셨어요? 20살의 대학생인 준호는 순자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이 집에서 순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준호뿐이었거든요.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순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어. 그냥 문에 부딪혔을 뿐이니까. 순자는 손자에게만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준호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할머니에게서 이런 멍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실수로 다친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이렇게 넘어지거나 부딪힐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편이었으니까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철우는 소주를 마시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미영은 순자를 째려보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죠. 준호만 유일하게 할머니를 신경 쓰며 반찬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가족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왜 상점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어머니 걱정된다고 하셨겠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상황 궁금해하잖아요. 미영의 말을 듣고 있던 철우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조심해. 괜한 소문나면 우리 모두 피곤해져.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으면 안 되나? 철우의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순자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미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홀로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순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멍든 부분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상처가 점점 자주 생기고 있었고 가족들의 반응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멍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준호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모바일 게임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게임을 하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든 채로 거실로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게임 화면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갔죠. 그런데 부모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게임을 일시정지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어.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갑게 들렸어요.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게임하던 습관 때문에 휴대폰을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철우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흐릿하고 짜증스러운 톤이었어요. 어머니 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동네 사람들도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준호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고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면 뭐? 보험금 말이야. 어머니 생명보험 얼마였지? 준호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만졌는데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철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죠. 미영아, 넌 정말. 뭐 어때?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있어? 준호는 부모님의 대화가 점점 끔찍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대화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이밀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인데. 철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를 뭘 해줬는데? 오히려 짐만 되고 있잖아. 매달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녹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끔찍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보험만 타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준호 대학 등록금도 해결되잖아. 왜 망설여?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등록금 때문에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니
미영의 표정이 너무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 철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되지.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욕실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미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이 끔찍한 대화를 녹화하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할 거야? 철우가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지. 너무 오래 끌면 준호가 눈치챌 수도 있고, 준호는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 준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긴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까지 경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 미영이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나? 급할 게 뭐 있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준호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할머니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 그럼 내일부터 기회를 봐서. 철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휴대폰 녹화를 중단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후 준호는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질은 좀 흐릿했지만 부모님의 대화는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계속 부모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더 많은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지만 부모님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밤의 대화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했고 철우는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래? 그냥요. 요즘 동네가 위험하니까요. 준호는 미영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미영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집에 가둬두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학교에 가면서도 준호는 휴대폰 속 영상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할머니가 혼자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준호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봤어. 미영이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활동적이던 할머니에게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준호는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거든요. 부모님의 행동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이상하게 쳐다봤고, 철우는 할머니가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할머니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잠들지 않고 부모님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휴대폰은 항상 손에 들고 있었고 언제든지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준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멍이 더 자주 생기고 있었는데 아직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게임을 하며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작은 비명 소리가 났죠. 준호는 급히 게임을 멈추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거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계단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영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세게 밀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철우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일상적인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 늙은이 빨리 도장 찍어.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악기처럼 무섭고 잔인했어요. 준호는 이런 미영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이미 선혈이 맺혀 있었고 왼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순자의 약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미영은 더욱 거칠게 할머니를 다뤘습니다. 뭘 그만해? 당신이 우리 가족 망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어서 유산 포기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미영이 순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순자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이 끔찍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할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우가 담배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준호 깰라. 그럼 어서 이 늙은이 좀 말려봐. 혼자서는 힘들어. 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우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어. 어차피 쓸 데도 없잖아. 철우의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짝을 다루는 것 같은 차가운 느낌만 있었어요. 철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나? 순자가 아들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우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철우가 순자의 머리를 벽에 한 번 더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났고 순자는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어요. 준호는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영이 바닥에 쓰러진 순자를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 이 늙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자는 몸을 움츠리며 더욱 작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는 요양원에 처박혀야 해.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든지. 미영의 말을 들으며 철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정말 끔찍했어요. 미영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벽이 얇아서 소리 들릴 수 있어. 그럼 빨리 끝내자. 이 늙은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 미영이 다시 순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서류를 순자 앞에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어서 여기에 도장 찍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안 돼. 그건 준호 몫이야. 준호 몫? 웃기지 마. 당신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준호 몫이야? 미영이 순자의 뺨을 또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려서 순자의 입에서 피가 났어요. 준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지만 지금 나타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철우가 순자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안 돼. 순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으로는 두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미영이 순자의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정신 못 차리겠네. 보험금만 타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버텨? 보험금? 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보험금.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미영이 대놓고 말해버렸습니다. 순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설마, 날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고로 만드는 거지.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욕실에서 미끄러진다든지. 철우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지만 아직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쓰러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철우가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들, 정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순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소리가 났고 순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제 됐나? 철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도장을 못 찍었잖아. 내일 정신 차리면 다시 하자.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진 순자를 그대로 둔 채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거든요. 거실에는 순자만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할머니를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방으로 옮겨들인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의 잔인한 폭력과 계획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준호는 영상을 컴퓨터에 옮겨서 저장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증거로 할머니를 구하고
부모님의 끔찍한 계획을 막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 멍이 어제 밤보다 더 심해져 있었어요. 왼쪽 눈은 거의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말린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머니를 완전히 구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가 나타났을 때 준호는 부모님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미영은 순자의 얼굴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철우는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미영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연기하는 모습이 더욱 역겨웠어요.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조심하셔야죠. 나이가 드시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미영의 말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학교에 가면서도 준호는 계속 할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목격한 끔찍한 장면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찍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지 고민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한 번의 영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준호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의 행동을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할머니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에 멍이 더욱 선명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어. 순자는 손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준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부터 준호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미영과 철우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할머니를 째려봤고 특히 순자가 움직일 때마다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언제 사고를 당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집에만 계세요.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위험해요. 미영이 또다시 순자의 외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외부와 차단시켜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였죠. 그날 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준호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부모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니 또다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 계획대로 되지 않네.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사고처럼 보여야 한다고. 철우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보험회사에서 의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의심할 게 뭐 있어?
늙은 사람이 사고로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래도 너무 오래 끌면 준호가 눈치챌 수도 있어. 준호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긴장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어려서 모를 거야. 그리고 설령 눈치채도 어쩔 수 없지. 철우의 말을 듣고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까지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내일 시작할까? 계단에서 밀면 될 것 같은데. 미영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을 수 있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해. 그럼 어떻게? 욕실이 좋을 것 같아. 미끄러워서 넘어진 걸로 하면 되니까. 준호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아침에 욕실 바닥에 물을 좀 뿌려놓자.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가시면. 미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급히 녹음을 중단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 준호는 방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의 구체적인 살인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으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계획한 일을 막아야 했거든요. 욕실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었어요. 준호는 몰래 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오늘은 욕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욕실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순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학교에 가면서도 준호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부모님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 준호예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어. 왜 갑자기 전화했어?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오늘 하루 조심하세요. 준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무사한 것 같았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할머니, 준호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급히 할머니 방으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욕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급히 욕실로 달려갔어요. 욕실 문을 열어보니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호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준호야. 미끄러져서.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욕실 바닥을 확인해 봤어요. 자신이 아침에 닦아놨는데 또다시 물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다시 한 짓이었어요.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다리가 좀 아파. 순자는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할머니를 방으로 옮겨드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준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할머니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미영이 방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미영은 일부러 걱정하는 척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계획이 점점 실행되고 있었고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준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할머니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부모님의 계획도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까요? 준호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철우가 할머니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 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철우의 뒤를 따라가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려고 했어요. 철우는 할머니 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준호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문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철우가 할머니 침대 근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철우의 움직임은 분명히 포착할 수 있었어요. 철우는 할머니 침대 옆 바닥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 같은 액체였어요. 아마도 할머니가 일어나실 때 미끄러져 넘어지도록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깊게 잠들어 계셔서 철우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철우는 몇 분 동안 조심스럽게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어요. 철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보니 철우의 행동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비록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이 영상도 컴퓨터에 옮겨서 저장했어요.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침대 옆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준호는 몰래 그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철우와 미영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특히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밤에 잠을 잘 자니? 미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잘 자요.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젯밤에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철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요. 준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잤어요. 게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 철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할 시간이 없어서요. 준호는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냥 요즘 내 행동이 좀 이상해서.
미영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마치 준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데요. 정말? 철우가 일어나서 준호 옆에 섰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혹시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에는 부모님을 찍은 영상들이 모두 들어 있었거든요. 왜요? 그냥 뭐라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저는 게임밖에 안 해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그럼 보여줘. 철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다행히 중요한 영상들은 모두 숨긴 폴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은 준호의 휴대폰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게임 앱과 메시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말 게임밖에 없네. 미영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철우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뭐야? 그냥 사진 저장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백업? 내 저장하는 걸 백업하는 거라고 해요. 뭘 백업하는데? 학교 과제나 그런 거요. 준호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이 발견되면 큰일이었거든요. 한번 볼까? 철우가 클라우드 앱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미영이 소리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급히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할머니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넘어지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준호야.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순자는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 욕실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침대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 아까 자신이 닦아놨던 부분이 다시 젖어 있었어요. 또 물을 뿌려놨구나. 준호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영과 철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넘어지셨어요? 미영이 가짜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 어제 청소했는데. 철우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연기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바닥 좀 닦을게요. 준호가 말하며 걸레를 가져왔어요. 바닥을 닦으면서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휴대폰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준호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들이 모두 안전한지 점검했어요.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의심하고 있으니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부모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영과 철우는 계속 준호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미영이 물었지만 그녀의 관심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네.
혹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친구들한테 말한 적 있어? 철우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요? 그냥 가족 이야기 같은 거.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할머니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라도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동네 주민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공개하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마침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주민회관 모임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라는 생각에 잠들지 못했거든요. 주민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준호는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영상, 해칠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 할머니의 상처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거든요. 준호야, 오늘 학교 일찍 끝나니?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평소와 같아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일찍 끝나지만 주민회관에 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집에 늦게 와도 되겠네. 철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학교에 가서도 준호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시계만 쳐다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2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앉아서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주민회관에 가서 스크린에 영상을 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의 만행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할머니를 반드시 구해야 해. 오후 첫 번째 수업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선생님께는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어요. 어차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정말로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주민회관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주민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고 순자도 그 중에 앉아 계셨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준호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서. 너는 학교 안 갔어?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찍 끝났어요. 준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철우와 미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모님이 여기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마도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영이 순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동네 모임이야. 집에서 쉬셔야죠. 몸도 아프신데. 철우가 순자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 안 돼요. 지금 가셔야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들의 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넌 뭐 하는 거야? 철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그러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스크린 앞으로 나가면서 외쳤습니다. 철우와 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영이 준호를 막으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할머니가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신지 보세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순자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장면이었어요.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늙은이, 빨리 도장 찍어.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스크린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이건 합성이에요. 미영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합성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끔찍한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철우가 순자를 때리는 모습, 두 사람이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거 진짜야? 세상에 저런 일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짓을 하겠어요? 미영이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장면에서 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보험만 타면 끝나. 곧 쓰러질 테니 걱정 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경찰을 불러야겠어. 한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저거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철우도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영이 순자에게 직접적으로 죽음을 언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는 요양원에 처박혀야 해. 아니면 아예 죽어버리든지. 이 말을 듣고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 경찰 불러야 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철우와 미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매일 밤 이런 일들을 지켜봤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철우가 준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네 아저씨들이 철우를 막았습니다. 당신들 지금 어디 가려고 해?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이미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모든 만행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할머니를 구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주민회관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급히 회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노인 학대를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철우와 미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또 다른 아저씨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은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 영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 순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관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신고하려던 내용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할머니를 계속 학대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학대요? 네, 매일 밤 폭행했고 심지어 할머니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고 증거로 다 찍어놨어요. 준호의 말을 듣고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영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철우도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서는 계속해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이야기와 살인 계획을 논의하는 음성이 재생되자 경찰관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철우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미영이 계속 항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미영이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이 나쁜 놈아. 미영이 준호를 때리려고 했지만 동네 아저씨들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미영을 제지했어요.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준 거니까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철우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준호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철우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럴 줄도 몰랐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을 구해준 손자에게는 고마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순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가 심해 보이네요. 경찰관이 순자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순자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어요. 왼쪽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입가의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경찰관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 USB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준호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경찰관이 준호를 격려했어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우와 미영은 결국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미영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철우는 조용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이게 다 준호 때문이야.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미영이 차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주민회관은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준호가 정말 용감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사람들은 하나둘씩 순자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이제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제공한 영상과 녹음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매일 밤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죽이겠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순자의 증언을 듣고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철우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을 뿐이에요.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였으며 심지어 살인을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말은 단호했어요. 결국 철우와 미영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3년과 5년의 징역형이었어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미영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그 아이 때문이에요. 준호가 우리를 모함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철우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준호의 다짐을 들으며 순자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준호는 이제 둘만 남은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용했지만 점차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멍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할머니 곁에서 함께 있어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꿈을 좀 안 좋게 꿨어. 순자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할머니를 해치지 못해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순자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주민회관에서 그 일을 목격한 후로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각별히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장 보러 가세요? 상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네, 준호 저녁 해주려고요. 순자는 이제 밝은 표정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 참 기특해요. 할머니를 그렇게 용감하게 지켜냈으니까. 네,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대학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할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집으로 달려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순자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안부를 물어봤어요. 정말? 네, 모두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어요. 준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예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전 이야기?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내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착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는데. 순자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할머니는 변하지 마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착한 마음 잃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어요. 준호와 함께하는 일상이 순자에게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손자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의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아침 순자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얼굴에 있던 모든 멍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평온하고 안정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준호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할머니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드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준호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새 생명을 얻었어. 순자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만 생각해요.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만 생각하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공원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꽃이 참 예쁘다. 순자가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예뻐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녀석,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해?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는 동안 순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부러움보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네 엄마 아빠를 감옥에 보내게 해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는 가족이었는데, 진짜 가족은 할머니예요.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준호의 말을 듣고 순자는 깊이 감동했어요. 내 말이 맞아.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문득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게 많지는 않지만 이 집만큼은 내 것이야. 할머니,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일러요. 아니야, 미리 말해두고 싶어. 너는 할머니의 진짜 상속자야. 순자의 말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준호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전처럼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순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는 할머니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너도 잘 자라, 준호야. 혹시 무서운 꿈 꾸시면 언제든 깨우세요. 고마워. 순자는 손자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무서운 꿈 대신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준호와 함께 꽃밭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진 멍자국을 확인하면서 마음속 상처도 점점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일어났어. 아침 준비됐어요. 순자는 방에서 나와 준호와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은 완전히 걷히고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순자와 준호,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된 것입니다. 화면은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따뜻한 모습과 함께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준호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하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살의 준호가 보여준 성숙함과 용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처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고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